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지난주가 처음이고 그런데 깜빡하고 자, 오늘 운영체제 정보 처리 기사 물론 이름은 이재환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 자격증들 중에서 다 필요에 의한 전공에 관련된 자격증이잖아요. 그래서 무선 설비라든가, 전자기사라든가, 뭐, 메카트로닉스, 뭐, 기계, 토목, 건축. 근데 정보 처리도 역시 전상과 학생들이 하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보편화된, 그러니까 이 정보 처리 분야만 응시하는 사람이 20만 명 정도 된대요. 그 산업인력 관련 공간에서 보는 그 수험생들 중에 연간 20만 명 정도가 이제 응시를 하는데 꽤 많이 자격증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남발이 됐죠. 그래도 따기가 어려워요. 합격률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높기는 한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걸 실기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걸로 이제, 걸러내기는 했지만, 필기는 굉장히 많이들 합격을 하셔요. 그래서 필기 한번 딱 붙고, 실기를 이제 서너 번 만에 붙는 분들,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그 합격자의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서 실기 시험으로 조절한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까지 좀 고민을 하면서 필기를 준비하세요. 실기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리즘.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그 논리적 사고 방식, 바로 이제 논리적 사고력만 있으면 됩니다. 논리적 사고력만 있으면 된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결과물이 얻어질 때까지의 과정, 방법이죠. 하나의 방법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그게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수학처럼 풀어가는 과정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라.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더불어 제가 강의는 안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거의 다 생소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와서 그냥 막 고민하면서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공부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 용어가 쉬워져요, 굉장히. 이게 좀 친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에요. 사실은 보이지 않게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자기네들 의대 다닐 때 전문 용어 처음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던 거 똑같아요. 그래서 숙달이 되면 굉장히 친숙한 용어다. 또 당연한 용어, 영어 단어만 알면 돼, 영어 단어. 영어 단어 뜻만 알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이 명칭을 만들 때 영어 단어와 의미 있는 영어 단어로 만들거든요. 그 뜻을 해석을 하면 거기에 바로 정답이 있어요. 80%는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의미를 좀 하라 그런 얘기예요. 외우지 마시고요. 정 안 되면 외워야겠지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외워서 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남는 게 없어. 따기는 물론 땄으면 됐지 뭐 그러는데 그 따고 남는 게 있으니까요. 그죠? 야, 그래도 자격증 가진 사람답게, 정말 실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야, 자격증만 있고 실력은 되게 없다. 이 용공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격증만 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거 똑같은 얘기로.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조금 고민을 하면서 공부하세요. 조금 더 추가한다면 국어 실력만 되면 돼요. 업무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공학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이렇게. 말 그대로 프로세스.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맥을 읽어보면 대충 답이 다 보여요. 이거는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점. 요게 이제 장난칠 수 있는 게 이제 30점. 이거는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장난치는 문제 절대로 아니에요. 알면 쉬워요. 굉장히. 주변에 그냥 문맥만 봐도 빈 가로 6개 중에 한두 개를 그냥 쓸 수 있어요. 기본 지식이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기본 지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때 NCS에 대한 과목처럼 적어도 여러분들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숫자를 보는 능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능력, 정보 능력 종합적으로 물어봐야지.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상식,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상식이다. 그 상식 그러면 뭘 쓸데없는 거 많이 물어보죠. 철학을 물어보고 역사를 물어보고 다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실제로 업무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로 이제는 상식이라는 말을 안 붙여요. 상식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컴이에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상식이에요. 왜? 컴퓨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문맹률, 그 나라의 그 수준을 나타내는데 문맹률, 글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죠. 지금 뭐야? 컴맹률로 따지잖아요. 컴퓨터 활용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열에 쓰려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해도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인구가 1억 명 이상은 돼야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규모의 인구가 있는 나라에서의 선진국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인구도 빼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워낙 인구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중국, 일본도 경제가 발전할 고지가 바로 1억, 인구가 1억이 됐을 때라고 합니다. 뭔가 수요. 먹는 장사가 됐던, 입는 장사가 됐던, 교육이 됐던 뭐 안에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 수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가능성은 남북 통일이 되면 이제 가능합니다. 남한만 갖고는 안 돼요. 땅덩어리도 좁지만 인구가 5천만 명 갖고는 안 됩니다. 남북한 합쳐서 이제 1억이 되는 순간 강한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어요. 인도도 봐요. 이 중국하고 같지만 정치적인 체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걔네들은. 네, 그것만 아니면 바로 고속 성장을 합니다. 인도가. 머리들 되게 좋아요. 그죠? 아니 걔네들은 독 닦는 기분으로 세상을 살아가잖아. 인도 애들은. 그죠? 불교가 상당히 굉장히 심오한 그런 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든지 국정 철학, 모든 게 다 철학이 있어요. 패러다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패러다임이 없어. 어떤. 옛날에 교장 선생님 그러면 존경했잖아요. 교장 선생님의 자녀가 결혼한다 그러면 와, 교육자 집안이다. 교육자 집안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멋지잖아요. 썩어 문드러졌지만 지금 다. 그죠? 존경받는 직종이 없어.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다 그냥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앞으로. 자, 좀 다른 얘기했지만 요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잔소리 하면서 강의하면 요즘은 되게 싫어해요. 잔소리 한다고. 이 철학이 있는 교육이 좋은 겁니다. 너무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교육은 정감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운영체제하는 거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시간만 투자하시면 돼요. 아, 놀면 뭐합니까? 그냥 이렇게 와서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에 지식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그런데 어떤 주입식이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들이 제가 오프라인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 거는 감성을 전달하는 겁니다. 교과서는 뭐예요? 벙어리 선생님이에요. 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한지 몰라. 그렇게 쓰여있진 않아. 근데 제가 강의를 왜 말로 그냥 막 칩 튀겨가면서 합니까? 감성을 넣는 거예요. 중요한 데는 강조하고, 그죠? 아, 저기 진짜 정말 중요하구나. 느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느끼면 여러분이 실력이 엄청 올라가요. 정말 다행인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사회 나갔을 때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충출하면 독보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세상은 어느 나라든지 시기 질투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죠? 잘 나가면 야, 나 잘 살아. 잘 살면 얼마나 살아.
네가 뭐 나한테 빵이라도 사줬냐? 이거 시비 건다고요. 시기 질투해요. 절대로. 이거는 숨겨야 돼요. 자기를 너무 과장하는 사람도 안 좋고 너무 과소평가도 안 좋지만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데 상대가 내가 생각하는 마음과 상대가 생각하는 마음이 이 퍼센테이지가 안 맞아요. 나는 100을 얘기했는데 저 새끼는 200을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뻥이잖아요. 그죠? 내가 100을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저 새끼 치사하게 말이야. 숨기고 20밖에 얘기 안 했어.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 그것도 안 좋은 거죠?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그냥 10주지만 10주가 안 될 거야. 아마 이제 중간에 지난주 빠졌기 때문에 운영체제라는 과목을 영어로 왜요? 운영체제가 OS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다라는 말은 뭐예요? OS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훌륭하게 잘 살아간다. 그 운영체제가 좋은 거예요. 훌륭한 회사가 뭐예요? 운영체제가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체제가 좋아요. 사원들에게 복지시설 잘해주고 월급 많이 주고 그죠? 이거 좋은 회사 아니에요? 물건 많이 잘 팔리게 하고 연구 열심히 하고 가끔 놀러도 가고 그죠? 이게 그래서 오너나 리더가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는 게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요. 사실은.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운영체제가 컴퓨터를 최대한으로 최대로 부려먹는 방법이에요. 그게 힘들다고 안 해요, 컴퓨터는. 뭐 자기도 수명이 있겠지. 너무나도 그냥 혹사하게 10시간, 20시간 일한다. 그럼 이제 하드웨어도 망가져요. 자동차도 끌고 가다가 좀 고속도로 가서 좀 쉬어야지. 부산까지 논스톱으로 갔다. 빨리 가는 건 좋은데 자동차가 망가지잖아. 그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사람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야. 컴퓨터도 마찬가지야. 자, 운영체제.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컴퓨터? 뭐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관리예요, 관리. 우리가 배우는 운영체제는 뭘 배우는 거다? 컴퓨터의 관리를 배우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소프트웨어가 됐던 하드웨어가 됐던. 이해돼요? 관리의 대상은 소프트웨어도 되고 하드웨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관리자 자체는 뭐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이거는. 이거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1장에 여러분들 운영체제 첫 장에 거의 첫 문제를 보면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다. 이건 말짱 거짓말이죠. 운영체제는 뭐예요? 소프트웨어예요. 프로그래머예요. 그죠? 윈도우즈, 유닉스, 리눅스, 솔라리스 수없이 많은 운영체제들이 개발돼서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운영체제는 윈도우즈죠? 윈도우즈라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MS-DOS였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자 그래서 이름을 윈도우즈라고 붙여요. 화면 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자. 키보드가 아니라 화면에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윈도우즈라고 얘기했어요. 유닉스라든가, 리눅스. 유닉스는 돈 주고 사야 되는 운영체제지만, 야, 너무 비싸다. PC에서 돌아갈 수 있는 유닉스와 같은 유사한 운영체제를 리눅스. 많이 들어봤죠? 무료로 다 다운받아서 쓸 수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보면 모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카피라이트가 있고요. 카피레프트가 있어요. 이거는 무료예요. 카피레프트라는 말은 무료입니다. 카피라이트는 뭐예요?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료로 복제하면 죽여버려. 그런 얘기예요. 무서운 말이죠. 돈 주고 사왔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특히 대한민국은 이 불법 복제의 천지죠. 공짜로.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의 과목은 5과목 중에서 운영체제라는 과목. 이게 점수가 제일 좋아요. 시험 보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이상하게 운영체제라는 과목은 점수들이 참 좋아요. 나 운영체제는 9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믿거나 말거나 하겠죠. 그죠?
무난해요. 무슨 복잡한 계산이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몇몇 용어만 이해하시면 점수는 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산기 구조는 뭐예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다들 어려워해. 벌써 앞에 맨 앞에 논리로부터 그냥 머리털 쥐나는 거지 그냥. 그죠? 사실 논리적인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만 잘 이공계통, 그러니까 수학이나 물리를 재밌게 배워 오셨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수포자들이 너무 많아서 과학을 싫어하고 수학을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드웨어를 설명할 때는 수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참 좋은 학문인데 사람들은 왜 안 하는지. 옛날에는 철학자가 수학자이기도 했잖아요. 명함을 내밀 때 난 철학자야. 그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다? 나는 수학자이기도 하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훌륭한 철학자는. 왜? 철학은 수학을 바탕으로서 합니다. 학문의 가장 최고봉이 철학이에요. 맞아요. 바닥은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얘기 밑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그걸 기호화하고 도형화하고 추상화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게 이제 여러 가지 국어도 생기고 음악도 생기고 철학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수학이 학문의 바탕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교육을 뭐냐? 미분적분을 너무 열어 올려서 배웠어. 보이지 않게 쓰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은 뭘 중심으로 해서 배워야 되냐? 통계학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배워야 돼. 왜? 통계는 사회에 나가서 써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너무너무 통계에 약하신 분들 많아요. 공부 제대로 안 해서 그렇죠. 거기 통계에도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재미있는 용어들 많이 있어요. 자, 운영체제는 뭐다? 간단히 나누면 컴퓨터 관리다.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전산기 구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컴퓨터라고 하는 자원을 보면 두 개로 되어 있다 그랬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다. 하드웨어는 뭐다? CPU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뭘까? 주변 장치가 있다.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내부 기억 장치고요. 내부 기억 장치고, 얘는 뭐가 된다? 외부 기억 장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보조 기억 장치가 된다. 이해되시죠? 이거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그냥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뭐 편하게 쓰시지만 써도 돼요. 써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이기도 하지만 저절로 이해해집니다. 간단한 거는 머릿속에 윤곽을 이렇게 추상화라. 그러니까 추상화가 나쁜 게 아니에요. 추상이 뭐예요? 추상. 요즘은 자료들이 거의 다 추상 자료예요. 그러니까 명사를 추상명사 생각하셔도 돼요. 추상명사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놓은 거죠. 우리가 용 그러면 이건 추상명사 용. 그죠? 왜?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용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떠오르는 게 있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뱀이고. 그죠? 입에서 불을 뿜고. 그죠? 뭐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용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를 우리가 추스려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이게 바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걸 우리는 추상 자료를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객체라는 용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추상 자료예요. 꼭 필요한 것만 골라 만들어 놨어요. 자, 어떤 기능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돈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돈 그럼 자료잖아. 그죠? 뭐 500만 원, 600만 원, 20만 원, 35만 원 이렇게 그죠?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돈이 첫 번째 돈이 있고 돈이 두 번째 돈이 있어요. 돈은 돈인데 이 돈은 개인 돈이에요. 이건 은행 돈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셔가지고 통장을 하나 만들면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 여기는 물론 날짜와 시간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자료지. 그죠? 언제 입금했고 언제 출금을 했고 그런 날짜 시간도 중요해요. 이자 계산해야 되니까. 그죠? 이것도 하나의 자료예요. 근데 가장 핵심 자료는 돈이거든요. 이제 이게. 자, 개인 돈은 뭐죠? 통장을 개설한 사람, 그 사람 고유의 돈이죠. 그 돈이 은행과 거래를 하게 되면 은행 자체에서 수많은 고객들의 돈을 다 모아야겠죠.
그 은행돈이에요. 이거 순수한 자료거든요, 요거는. 그러면 이 자료들이 뭘 하려고 만든 자료냐? 자, 기능을 보면 이 자료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나요? 첫째, 입금 기능이 있겠죠. 돈을 넣는 거를 입금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출금 기능이 있어야겠죠. 그죠? 세 번째는 뭐냐? 잔액 조회하는 기능이 있어야겠죠.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ATM 기계에 가보면은 딱 화면에 나타나는 메뉴도 있죠. 메뉴들. 그 메뉴들이 뭐예요? 기능이잖아. 그죠? 너 지금 뭐 할래? 잔액 조회할래? 출금할래? 입금할래? 메뉴들. 이거 기능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기능이라는 말은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수학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수학에서 기능이 뭐예요? 펑션. 펑션이잖아요. 펑션. 맞아요. 펑션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기능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능도 펑션 그러면 함수. 여러분들은 제일 많이 쓴 게 함수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함수의 뜻이 뭐예요? 기능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함수. 이해되시죠? 근데 요즘은 뭐라 그래? 이거를 메소드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요,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와 메소드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추상자료예요. 객체예요, 이게 객체야. 이해하십니까?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어느 중심이에요? 기능 중심이에요? 자료 중심이에요? 자료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는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자료 중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재밌어요, 원래. DB를 잘 배워두시면요,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길 거예요. 왜?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만든 기능이잖아요. 야,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렇게 운영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자격증, 다 필요한 자격증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격증, 바로 정보처리 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달겨들어. 기능사는 매달 있어요, 시험이. 상시검정이라고 그래서. 기능사는, 정보처리 기능사는 상시검정이라고 해서 매달 있어요. 필기는 너무 쉬워가지고 이제는 강의 요청도 없어. 근데 이제 실기만 강의하러 1년에 2번 갑니다. 제가 계류역, 수원역 다음 계류역에 있는 공군 10전투 비행단에서 이제 강의를 해요. 열심히 해요. 거기 특히 부사관 아저씨, 아줌마들, 아줌마라고 해야 되나? 여자분들 꽤 많아요. 자격증이 있으면 승진에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부사관들은 뭐 하사, 중사, 상사, 원사, 그죠? 준이까지 가장 꿈꾸는 게 준이잖아요. 준이가 노란 바쁠때기, 그죠? 하얀 거는 소위잖아요, 소위. 육군사관학교 나오면은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지만 말딱 부사관들은 가장 최고의 계급이 뭐 준이에요, 준이. 이해됩니까? 네, 준입니다. 엄청 직이 높아요. 베테랑인데 베테랑. 군부대 안에서의 베테랑급이에요. 파워가 막강하죠. 네. 이거 되려고, 이렇게 되시려고 열심히 부대 내에서 공부들을 많이 하셔요. 그걸 이제 외부 강사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 자격증 종목의 정보처리, 이 기능사를 산업기사하고, 기사는 별로 안 합니다. 산업기사하고 기능사하고 강의를 해줘요. 실기 강의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알고리즘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 해요. 네.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에요. 알고리즘이. 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항상 소프트웨어가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자, CPU와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해요? 프로세스. 메모리와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 주변 장치와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를 파일. 오케이?
파일은 1차원적인 구조로 저장해 놓은 건데 이걸 2차원적으로 저장해 놓은 게 뭐라서?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얘기했죠? 파일 외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중요한 거야. 자료를 2차원적인 릴레이션, 관계를 지어서 저장해 놓은 거를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테이블. 네, 테이블을 생성하고 테이블을 삭제하고 뭐 이런 것들. 테이블에 대한 개념을 많이 씁니다. 잘 외워주세요. 데이터베이스. 제가 썼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누가 하시든지 DB는 워낙 그 자체가 중요한 과목이니까 어떤 설명을 받더라도 필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래 자료가 많이 보관되어 있으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료가 많다. 자, 예를 들어서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의 방에 갔더니 책이 20권밖에 없어. 막 여기저기 20권이나 봐요. 얼마 안 되니까. 그럼 동생이 무슨 책 찾아와? 찾기 쉽죠? 책 권수가 얼마 안 되면 다 뒤져봐도 돼. 그냥 칩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형은 독서방이야. 책장에 책이 10,000권이 있어. 10,000권의 책 중에서 동생이 야, 너 이거 찾아와! 라고 했을 때 동생한테 짜증나죠? 잘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검색이 느려지죠. 검색하려고 만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가보면 어떤 포털 사이트 여러분에게 뭔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돈 벌려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네이트나 이런 데서 만든 포털 사이트 종합적인 정보를 주는 사이트를 포털 사이트라고 그래요. 이거 어떤 특정한 전문적인 지식만 주면 포털 사이트라고 그래요. 포털 사이트를 한구다 그래서 포트. 그래서 아주 수많은 종류의 정보를 주니까 포털 사이트에 가면 모든 포털 사이트의 상단에 뜨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검색창이죠. 뭐든지 물어보세요. 다 가르쳐 줄게요. 척척 찾아줍니다. 그래서 정보검색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그래서 있어요. 검색 능력이 뛰어나야 여러분들 사회생활에 편해요. 이제는 돈 주고 서점에 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책에 의해서 얻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책 사는 사람 이제 바보예요. 포털 사이트 뒤지면 다 나와. 그죠? 심지어 유튜브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제공받아서 미국의 MIT나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의 동영상 강의를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영어가 짧아서 그렇지. 실력만 되면. 그런 훌륭한 이 콘텐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필요한 정보. 그거를 이해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자료들. 유튜브. 어마어마하죠. 유튜브가 없었다면 강남 사이클 홍보가 별로 안 될 거예요. 그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2억 뷰인가요? 네. 그걸 본 사람이 전 세계. 그게 유튜브의 역할이에요. 아주 엄청난 파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홍보하려면 멋지게 동영상 하나 찍어서 자가 셀프를 얼마나 찍을 수 있어요. 그죠? 아주 좋잖아요. 그죠? 카메라 싸고 좋은 거 많아. 잘 찍어보세요. 인코딩만 잘하면 돼. 고화질로. 그거 멋지게 한번 올려놓으면 대박이 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알려지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방법, 유튜브를 쓰는 방법을 모르시니까 홍보를 할 줄 모른다라는 게 마케팅을 못해요. 여러분들 젊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런 환경, 컴퓨터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환경을 잘 활용하시면 대박 날 수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옷 팔아가지고 대박 나잖아요. 그죠? 자기가 유명하니까 옷 하나 멋있게. 하여튼 뭐만 걸면 멋있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옷을 판단 말이야. 다 돼요. 액세서리가 됐던, 옷이 됐던. 네. 여러분들이 한번 사업을 해보세요. 그 부상을. 투잡을 하시라, 이게 항상.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6가지, 이 6개를 자체를 배우면 전자계산기 구조라고 했지만, 관리를 배우면 뭐라고 써요? 운영체제다. 이해되시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관리를 배우는 게 운영체제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컴퓨터 이거 꼭 머릿속에 이어가세요. 컴퓨터의 6대 요소, 6가지 요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3개씩 서로 관련이 있는 용어들을 잘 이해하시라 그러면 돼요. 자, 본격적으로 진행할게요. 자, 운영체제가 뭐냐? 자원의 관리. 여러분들 교재에 3-1의 맨 앞에 이제 타이틀을 일단 보세요. 타이틀이 중요해요. 타이틀을 보고 이해가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야? 뭘 배우는 거야? 이런 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다 이해를 해보니까. 근데 딱 보면 뭐야? 운영체제 개요. 당연히 모든 것은 개요가 있어요. 왜 필요하냐? 개요를 배우고 프로세스 관리 있죠? 프로세스 관리, 기업장치 관리, 정보 관리가 파일 관리예요. 네. 파일 관리. 정보 관리가 파일. 정보는 가치가 있는 자료예요. 그죠? 가치가 있는 자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료를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걸 가공을 하면 쓸모있는 자료가 되죠? 쓸모있는 자료를 뭐라고 해요? information, 정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information이 안내소라고 하죠? 뭔가 쓸모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안내를 해줘야 돼요. information이라고 해요. 정보. 자료, 데이터와 information은 약간 달라요. 아직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공하지 않은 것을 자료라고 그래요. 낡어. 그걸 가공하면 뭐가 된다?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야. 그거를 체계적으로 보조교육장치에다 저장하는 게 1차원적으로 보관하는 파일, 2차원적으로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 이해돼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라고 그래요. 그죠? 빅데이터 들어보셨죠? 빅데이터. 그러니까 바둑이 알파고가 이긴 게 수많은 빅데이터,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어지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검색 능력이 뛰어나면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순수한 머리만 갖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아도 나는 방법을 알아. 찾는 방법을 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형한테 물어보든 뭐든 그거보다 검색창에서 검색하는 게 제일 빨라요. 이해되시죠?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산운영체제. 이제는 네트워크 시대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시대니까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운영체제가 있겠죠? 이게 분산, 흩어져 있다 이거죠. 흩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컴퓨터의 운영체를 분산운영체제라고 그래요. 이해돼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두 가지 말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운영체제를 얘기할 때 네트워크상의 운영체제는 여러분들 통신도 배우잖아요. 네트워크상 OS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망운영체제가 있고요. 망운영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운영체제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어려운 용어는 아니에요. 이걸 보면 번호를 따지면 얘가 크고 얘가 작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망이에요. 망이라는 말은 총망라한 거를 의미한 겁니다. 그러면 규모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네트워크를 하긴 하는데 규모가 크면 저 사람의 시스템하고 내 시스템이 같은 회사일까요? 다른 회사일까요? 다른 회사일 가능성이 크죠? 규모가 크면 그렇잖아요. 그럼 회사의 컴퓨터가 틀리면 뭐도 틀려? 운영체제도 틀려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우즈잖아. 유닉스사는 유닉스잖아. 틀리죠? 운영체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근본적인 개념은 똑같은데 그걸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대동소이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 네트워크가 안 돼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 서로 이기종. 기종이 서로 다른 운영체제에서는 서로 통신을 할 때, 자, 국가와 국가 간의 수교를 맺으면 서로 이제 우리 이렇게 하자. 니네 나라가 쓰는 말하고 우리나라가 쓰는 말이 틀리니까
야, 까부지 마. 우리가 너네보다 강대국이잖아, 임마. 영어로 임마. 깨겨야지. 어쩔 수 없잖아. 그죠? 두 나라가 수교를 맺으면 의정서를 교환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자. 두 국가 간에. 이해되시죠? 아, 그래. 소통이 제대로 되죠. 바로 그 의정서. 그게 뭐예요? 의정서가 뭐예요? 영어로. 자, 의정서가 뭐야? 지금 있잖아. 두 나라 간에 서로 어떤 규약을 통일시키는 거를 의정서라고 그래요. 규약에 대한 통일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프로토콜이에요, 그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써먹는 거예요. 프로토콜. 원래 그 정치 용어예요. 의정서. 프로토콜이 두 나라 간의 수교를 맺은 규약이에요. 규약이라는 말입니다. 프로토콜이. 그래서 컴퓨터 프로토콜로 쓰는 거예요, 우리 이제. 두 컴퓨터 간의 운영체제가 틀리면 프로토콜로 서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걸 7개 계층으로 나누는 7레이어로 나눕니다. 7개 계층. 그걸 계층을 7개로 나누는 건 역할분도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너는 요거 담당해, 너는 요거 담당해, 너는 요거 담당해. 담당을 서로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7개 계층으로 나눴어요. 기종이 서로 틀린 경우에는. 그런데 규모가 적다라는 것은 서로 이기종, 서로 기종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규모가 적으면 일반적으로 뭐요? 같은 기종끼리 똘똘 뭉치는 게 좋겠죠? 동기종. 같은 기종끼리 연결이 되는 건 분산운영체제예요. 기종이 같아요. 분산운영체제라고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두 가지예요. 망운영체제와 분산운영체제.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기종끼리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가까운 거리. 가까운 거리에 연결되어 있는 거. 랜이라고 해요, 랜. 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랜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거를 이제 뭐 동그랗게 링용으로 할 수도 있고, 별 모양으로도 할 수 있고, 일직선으로 하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죠? 이해되시죠? 분산운영체제. 같은 기종끼리. 이거는 4레이어, 4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중간 계층이 제일 중요해요. 바닥 계층하고 상위 계층도 물론 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7개 계층 중에 계층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데이터 통신에서 다루는 계층이 뭐예요? 중간 계층이에요. 분산운영체제는 마찬가지야. 지금 얘기한 4개 계층 중에서 뭐예요? 중간 계층을 주로 다뤄요. 자, 그러면 분산운영체를 다루는 중간 계층이 뭐예요? 영어로 TCP/IP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TCP/IP. 전송계층. TCP는 전송계층. 트랜스미션, 트랜스포. IP는 인터넷 프로토콜. 이게 네트워크층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데이터베이스도 설명했고, 통신도 설명했고, 전산기구도 설명, 이건 다 넘나드는 거예요. 어떤 뭐 딱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영역의 학문이 아니에요. 다 서로 다 분리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통신이니까 통신이라고 이렇게 넣은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운영체제 공부하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여기다 분산운영체제 망운제 나오잖아요. 통신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일 좀 거리가 느끼는 게 아까 전산기구죠. 완전히 다른 그 과목하고는 완전 별개예요. 순수한 그 하드웨어 자체를 공부하는 게. 다른 종목은 순수한 하드웨어를 배우진 않아요. 뭐 불어먹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걸 배우는 거지. 그죠? 아, 하드웨어 배우는 건 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체가 망 자체가 하드웨어죠. 그죠? 그러니까 바깥에 깔려있는 선, 본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 데이터 통신에서도 해요. 근데 그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 프로토콜이 많이 나오지. 그죠? 개념적인 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TCP/IP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용어는 분산운영체제에 나오는 용어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분산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이제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요하니까.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세스 관리하고 기억장치 관리가 거의 5문제씩 나와 20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5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제목에 3-1의 맨 앞에 섹션 3에 그 파트가 6개 있는 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다. 프로세스 관리하고 기억장치 관리가 가장 많이 나온 5문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분산 운영체제의 기본. 이쪽이 조금 이제,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 실제, 아까 얘기했던 유닉스 문제가 나온다, 이게. 윈도우즈 문제는 여러분들 컴퓨터 활용 능력이 나오지, 정보 처리에서는 유닉스 운영체제가 주로 대세예요. 유닉스가, 바로 그 운영체제 실제 운영체제의 가장 현존하는 시스템에서 쓰는 운영체제. 물론 당연히 IBM 거는 IBM 운영체제가 있겠죠. 근데 IBM 거는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사설적인 개념이 많아서, 좀 냄새가 좀 너무 그러니까 장사 목적의 개념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IBM을 거의 많이 다뤘는데 요즘은 그래도 공용화된 운영체제 그러면 바로 유닉스를 많이 씁니다. 유닉스. 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파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요를 보겠습니다. 1번. 3-1페이지의 운영체 문제를 통해서 좀 질적으로 거기 이론 설명을 해드릴게요. 2번 굉장히 쉽죠? 운영체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딱 걸렸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체제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인데 펌웨어로 할 수는 있어요. 펌웨어. 자, 펌웨어가 뭐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합쳐놓은 거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합쳐놓은 게 펌웨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전문용어로 펌웨어 역할을 하는 명칭이 있어요. 뭐예요? 컴퓨터에서. 롬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리드온리 메모리. 리드온리 메모리.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말 자체는 하드웨어죠. 저기에 알맹이가 들어있어. 아예 박아버렸어. 알맹이를 박아버렸어.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공존하면 뭐예요? 펌웨어예요. 펌웨어. 대표적인 펌웨어가 롬입니다. 빈번하게 자주 빨리 써야 되는 거는 뭘로 구현한다? 펌웨어로 구현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순수한 하드웨어는 일을 못합니다. 왜요? 알맹이가 없잖아. 하드웨어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야.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제일 느려요. 그죠? 소프트웨어가 제일 느립니다. 네. 그런데 그 일을 아예 하드웨어로 박아버렸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로 박아버린 뭐야? 그게 펌웨어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운영체제의 핵심. 사실 운영체제의 그 기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롬으로 박아버려도 돼요. 펌웨어를 할 수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가장 핵심.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은 보기가 딱 걸려있는 게 1번 보기가 틀린 거야. 운영체제는 컴퓨터 사용자 하드웨어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인터페이스. 서로 인터 얼굴을 서로 맞대면 시켜준다 그런 역할이에요. 그건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장치와 장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인터페이스예요. 용어 이해하세요? 네, 인터페이스라는 용어. 많이 쓰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쓰는 용어, 인터페이스. 여러분들 그 플래시 메모리에 꽂는 USB 단자, 인터페이스죠? 주변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컴퓨터하고 연결하려고 별별 호두값 다 떠는 거지, 이제. 야, 너하고 친해질래?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 거죠, 일종의. 자, 그래서, 나머지는 맞아요. 운영체제는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컴퓨터 하드를 효율가적으로 이용하고, 당연하죠? 편리하고 효율적이어야 되겠죠? 운영체제는 컴퓨터를 쉽게 쓸 수 있어요. 골탕 먹으면 안 돼요. 용량 죽겠지. 이건 모르지? 이러면 안 되죠?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앱이라고 하잖아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죠? 응용계층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응용계층. 7층이죠, 7층? 7레이어에서 7층에 속해요. 애플리케이션 층이.
응용계층.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운영체제는 스스로 어떤 유형 가능한 데 수행하지 않고 다른 운영 프로그램을 유용한 작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준다. 그렇죠? 스스로는 작동을 못해요. 어떤 환경을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운영체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중앙처리장치 시간, 메모리 공간, 파일 기억장치 등의 자원을 관리하며 딱 맞는 거, 사용자 프로그램 필수 이들 자원을 할당할 회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을 할당하고, 아저씨, 나 이거 쓰고 싶은데요? 라고 할당 받아야겠죠? 다 써서 고마워요. 회수해야겠죠? 왜 회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컴퓨터는 공유 자원이에요.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는 멀티유저, 멀티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컴퓨터에 달려들어서요. 자원을 흐르는데 100명을 쓰니까 공유해야죠? 공유 자원이에요. 개념 이해하셨죠? 개념. 자, 일단 1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예요. 뭐 딱 걸려있는 답이지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운영체제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자, 다중사용자와 다중응용 프로그램 환경 하에서 다중사용자가 뭐냐면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중사용자 이 말 뜻을 해석하시면 돼요. 멀티유저라고 하죠. 멀티유저 멀티 뭐가 유저가 사용자가 이건 우리말로 다중사용자라고 붙인 이름이에요.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명이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운영체제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다중운영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한 번에 하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돌아가게 하자 이거야. 물론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돌아간다는 건 CPU가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CPU도 여러 개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CPU가 여러 개일 때 돌아가는 건 병렬이라고 그래. 병렬. 하나의 CPU를 여러 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병행이라 병행 처리. 이렇게 해서 자원 분배도 하고 스케줄링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스케줄링.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스케줄링. 회사 사장 밑에 비서실장 있죠? 비서실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스케줄 잡아주는 거예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수들에 대해서 뭘 잡아줘? 스케줄 잡아주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하는 날 시간 중복되지 않고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 대해서 스케줄을 잘 잡아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냥 빡세게 유지시키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 건강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컴퓨터 운영체제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줄링이에요. 스케줄링 얘기가 나오면 뭐가 얘기가 나오면 인터럽트가 나와요. 체계적으로 스케줄을 잡아주는 게 인터럽트 별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다 연관된 용어들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스케줄을 잡는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스케줄 잡는 건 두 가지예요. 선점, 비선점 두 가지가 있어요. 뺏고 뺏기는 방법은 스케줄링. 막 뺏으면서 하는 거야, 서로 뺏기고 뺏으면서 하는 거는 뭐예요? 선점 스케줄링. 한번 잡았다. 그러면 자기를 끝까지 수행하고, 다음 사람이라는 거는 비선점이라고 그래요. 뺏지 못한다 이거죠. 어느 게 더 좋아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이죠? 선점이 효율적이에요. 바로 선점이 바로 뭐야? 인터럽트예요. 뺏고 뺏긴다. 이해하셨죠? 이 인터럽트가 제일 많이 나와. 전사계산기 구조에서는 바로 인터럽트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운영체제에서는 스케줄링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스케줄링의 종류 방법 간단해요. 기가 막힌 방법은 아니에요. 너무 뻔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돼요. 자, 스케줄 담당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PU, 메모리 공간, 기억장치, 입주장치 등의 자원을 관리한다. 맞잖아요. 그죠? 뭐 눈이 강조했던 거죠. 많이 강의는 안 했지만. 또 4번에 보면 입출력장치와 사용자 앞으로 제어한다. 당연하죠. 모두 운영체제는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주변 장치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잖아요. 그죠? 사용자는 컴퓨터 바깥에 있잖아. 그러니까 사용자가 대리, 뭐 키보드나 마우스나 모니터 이런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담당해주는 역할 운영체제가 해요. 자, 3번을 보면 이건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하나. 번역기예요. 운영체제의 종류 매크로 프로세서 어셈블러 컴파 이건 번역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운영체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좁은 의미로 말하면은
바로 이거는 관리자가 아니잖아. 그죠? 번역기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운영체제예요, 원래. 근데 원래 번역기도, 좀 더 정리를 해드리지만, 운영체제는 바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로 우리가 물어봐요. 시험 문제에서는. 근데 사실은 컴퓨터의 모든 게 다 운영체제예요. 하다못해 내가 어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작성한 내가 짠 프로그램 있죠? 사실 그것도 운영체제예요. 컴퓨터를 운영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핵심으로 보면 컴퓨터 자체로 봤을 때 대장이 누구예요? 제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운영체제예요.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것은 운영체제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원칙은 운영체제이긴 하지만 좀 더 정리가 될 거야. 아, 그렇구나. 라는 거. 근데 시험 문제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인 거를 물어보는 게 운영체제를 질문하는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아니잖아. 번역기야, 번역기. 그죠? 내가 짠 프로그램 원래 기계로 짜야 되는데, 기계로 짤 수가 없잖아. 야, 이거, 내가 언제 이 기계로 짜냐? 이거 번역 좀 해봐, 임마. 그러니까 번역기의 역할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아니에요. 실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기 위한 일하는 거죠, 일. 그죠? 그죠? 처리. 뭔가 일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당연한 거 썼어요. 잘 보세요. 자, 일단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죠? 자, 4개 항 중에서 관리자로서 역할이 아닌 건 뭐예요? 데이터를 압축하고 복원하는 것은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 때문에 내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압축 복원. 왜냐면 메모리 용량을 많이 차지하니까, 야, 이거 어째 좀 줄여보자. 이거 감량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원상복귀가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운영체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체제가 그런 것까지 개발해서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 이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유용한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쓰기 유용하다. 그래서 별도 제공을 해줘요. 운영체제 안에 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라고 타이틀을 붙여진 거는 뭐 역할만 하는 거야? 관리. 오케이. 관리로서의 역할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관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도 관리자가 하죠?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관리자가 해줘요. 주변장치 관리. 신뢰성을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야죠. 그죠? 믿을 수가 있어야지. 릴라이어빌리티가 떨어지면 그 누가 미쳤다고 운영체제였습니까? 야, 너 믿을 수 없어, 임마! 이런 그 관리자로서 빵점 관리자죠? 신뢰도가 높아야 돼요. 자, 세 번째가 정답이네. 이렇게, 여러분, 국어 실력만 되면, 여자분들이 특히 아까 그랬잖아요. 이 점수가 높은 이유는 국어 실력으로 보는 거예요. 국어 실력으로. 읽어보면, 용어만 이해를 하시면, 국어 실력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저는 몰랐는데요. 최근에 ACS 하면서 느낀 게 초등학교 때 반대말 비슷한 말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소통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반대말을 써야 되고, 비슷한 말을 써야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전체적인 문장에 똑같은 단어 2번 이상 안 써요. 그죠? 특히 영어 같은 경우, 그죠? 뜻은 같은데 단어가 서로 틀리잖아요. 그죠? 그게 실력이에요. 왜냐면, 똑같은 단어가 계속 중복되게 나와봐. 좀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밋밋하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반대말도 많이 알아야 되고, 비슷한 말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이제 그게 가장 힘든 거 2개 배웠어요. 그죠? 초등학교 때. 근데 그거 이외에, 무슨 상관관계, 대소관계, 무슨 관계. 단어와 단어 릴레이션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소통 능력이에요. 재밌더라고요. 그걸 해보니까. 이래서 쉽구나. 그러니. 상징적인 의미.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거를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공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운영체제의 일반적인 역할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그죠? 이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를 공유하는 거죠. 공유. 하나의 하드웨어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관리자가 관리를 해줘요. 자, 여기서 자원이 3개가 있는데
누가 2개 빌려. 아저씨 2개 빌려주세요. 이거 빌려주면 안 돼. 저 새끼 빌려줬다가 문제 생기네. 그러니까 뭔가 자원을 배분을 할 때 운영체제가 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거 쟤한테 제가 요구한 거를 빌려주면 문제가 생긴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일을 못한다. 이게 시스템이 뻥 나가 자빠져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 교착 상태는. 교착 상태. 들어보셨죠? 아무도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전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지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그 교착 상태를 안 걸리게 누가? 운영체제가 관리해줘야 돼요. 운영체제 소관이에요. 재밌잖아요. 그죠? 이건 모든 걸 관리, 정말 관리자가 아주 작은 것까지 제대로 관리해주는 관리자가 훌륭한 관리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좋은 운영체제가 뭐야?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해주고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관리자가 좋은 운영체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스케줄링, 그죠? 스케줄 관리자 하는 거예요. 스케줄 관리자예요. 비서실장 관리자예요. 그죠? 실질 일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죠? 오히려 실제로 일하는 사람 사장이지 비서실장은 일 안 해. 관리자야, 관리자. 정말 지는 관리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입출력에 대한 보조 역할, 맞죠? 자, 4번째는요. 실행이 가능한 목적 프로그램. 이건 기계요. 번역을 하면 CPU가 알아듣는 기계어 있죠? 그거 관리자 합니까? 야,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번역하니? 관리자 번역 안 해요. 그죠? 번역기가 번역을 해요. 번역기가 번역한 걸 뭐라 그래요?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기계어. 기계어로 만들어준 거를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쉽죠? 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 다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면 항상 쉬는 시간이 통해서 질문하세요.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일단 4번은 4번째 목적 프로그램 생성 아니에요. 이거는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컴파일러 아까 번역기가 하는 역할이에요. 되시죠? 자, 5번 운영체제 기능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제 운영체제에 대한 거 물어본 거예요. 하나하나 질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다는 못 풀어더라도 어쨌든 하나하나 제대로 알면 응용력이 생겨요. 운영체제 기능, 자, 인터페이스 제공한다. 맞죠? 효율적인 자원 관리한다. 맞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오류, 시스템. 그러니까 개인이 작성한 프로그램의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이 운영을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문제가 생겼느냐? 그걸 자가 진단을 해요. 그래서 복원을 하거나 이전의 상태로 이런 것까지. 자, 그런데 네 번째는 뭐냐면 목적 프로그램. 기계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합쳐서 자,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짜면 제일 먼저 짰어. 자, 제일 먼저 짠 프로그램이 이름이 뭐냐? 그런데 시언어로 짰어. 시언어로 짰어. 그럼 뭐라 그래요, 여기다가? 파일에 파일명을 붙이고 C 이렇게 붙여줘요. 그럼 이걸 보면 이 파일은 요 의미를 가진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요 명칭을 만들 때 의미 있게 붙여주는 게 좋겠죠. 뭐 재고관리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재고관리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영어로 인벤토리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그냥 그 단어 뜻만 봐도 컴퓨터가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이거 재고관리 프로그램이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C로 작성했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력서를 작성했는데 이재환이 이력서다. 그러면 이재환 이력서 HWP 아래 한글로 작성했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확장자라고 그래요. 확장자. 이 점 뒤에 붙어있는 내용을 확장자라고 해요. 확장자를 보면 그 파일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아래 한글로 작성했다. 시언어다. 뭐 아크로벳 그 PDF 파일이다. 뭐 PPT 파일이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프로그램은 어떤 과정을 거쳐요? 이거는 아래 한글로 작성한 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은 어떤 과정을 거쳐요? 번역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 CPU에 의해서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자, 그러면 파일 네임 1.c, 파일 네임 .2.c, 파일 네임 .3.c. 그러니까 C 언어로 3개를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딱 보니까, 오, 3개가 전부 다 C 언어로 작성을 했구나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번역을 하면, 각각을 번역을 합니다. 파일 네임 1, 일반적으로 번역을 해도 요 명칭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만 바뀌냐? 확장자만 바뀌어요. OBJ로 바뀌어요. 오브젝트의 약자예요. 오브젝트. 순수하게 기계어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오브젝트. 그럼 이거는 뭐가 되죠? 파일 네임 2.obj, 파일 네임 3.obj 이렇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기계어, 그 컴퓨터가 알아듣는 기계어로 번역된 거지만 아직은 실행은 안 돼요. 스스로 실행을 못 합니다. 그냥 알아듣는 기계어일 뿐이에요. 일 처리를 처음부터 자동으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3개의 프로그램이 바로 따로 짰지만 한 덩어리 프로그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3개가 종속 조건, 이걸 묶어야 돼요.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3개를. 묶어서 자동으로 실행하게 만들어내는 게 파일 네임, 이게 이 3개 중에 대장이 얘라면 대장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봐서요. EXE로 됩니다. execute, 실행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CPU에 의해서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execute요. 8비트 시절에는 콤으로 돼 있었어요. 이렇게. COM이 됐던 EXE가 됐던 뭐예요? CPU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이건 사용자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실행 프로그램이지 관리자의 역할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째가 답이다. 그러죠. 문제는 조금 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네, 여러분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럼 누가 하느냐? 이런 역할. 이렇게 이거는 누가? 얘가 이렇게 하는 건 누가 한다? 컴파일러가 합니다. 컴파일러라고 해요. 컴파일러가 해요. 번역기가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기계어들을 묶어서 하나의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러 만들어주는 역할은 뭐냐? 링커라고 그래요. 링커. 링커! 기억해주세요. 링커. 링커라고 해요. 이제 몇 번 나올 거예요. 이 용어가 계속적으로. 네. 네. 링커. 링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갈까요? 6번. 운영체제 주된 관리 작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관리는 관리인데 정말 운영체제는 컴퓨터 자체에 대한 관리지 개인별로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가 아니에요.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야?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일하려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죠? 그럼 운영체제가 아니에요. 그죠? 네, 참 쉽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유지 관리는 그건 여러분들 소관이에요. 그죠?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이 뭔데 어떤 일을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관리자의 역할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1번이 관리,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관리가 아니다. 거기는 기억장치 관리, 입출력장치 관리, 프로세서 관리. 그죠? 프로세스도 되고 프로세서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여튼 관리, 하드웨어적인 걸 관리하던 프로세스를 관리하던. 다음 3번, 7번 운영체제를 계층 구조. 자, 바닥 하드웨어층이 낮은 계층이에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사용자 입장이 바로 이제 뭐냐면 높은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컴퓨터로 얘기하면 컴퓨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계층 구조가. 그러니까 서열을 매겨놨어요.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겨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안쪽이 뭐예요? 하드웨어 CPU 관리 맞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그 CPU를 관리를 하는데 CPU 자체는 뭐예요? 하드웨어죠? 그러면 그 CPU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CPU를 관리하는 거 뭐예요? 예. 자, 오늘 계층 구조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기업장치, 그러니까 CPU에서, 그러니까 가장 컴퓨터 안쪽에 있는 게 CPU고, CPU에서 조금 머리에 머무르죠. 자,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관리가 계층이 높아요. 계급으로 따지면 소프트웨어보다는 뭐야? 하드웨어가 계급이 높아요. 예. 자, 그래서 바로 거기 보면 1계층이 CPU, 2계층이 뭐예요? 메모리. 예, 메모리가 되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세스라고 해요. 작업이죠. 메모리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면 프로세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3계층이 되고,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주변 장치가 4계층이 되고, 가장 멀리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주변 장치 자체는 하드웨어잖아요. 주변 장치 속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는 뭐라고요? 파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이 주변 장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변 장치는 하드웨어고 그 주변 장치 속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놓고 보면 어느 게 계급이 더 높아? 또 안쪽이야? 바로 주변 장치. 그리고 가장 바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파일이에요. 이해되시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데이터베이스지만. 그죠? 그럼 답 나오네요. 그럼 답이 다음에 가다나, 그죠? 그러니까 기업 장치 관리, 프로세스 관리, 그 다음에 주변 장치 관리, 맞죠? 순서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옳게 나열된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나와요. 8번에 컴퓨터 시험을 계층적으로 묘사할 때 운영체제의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하드웨어 바로 다음에 있어요. 언제나. 그죠? 그래, 관리자는 어디에 있어요? 하드웨어를 부려먹기 위한 거잖아. 관리자는. 그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바로 위에 있어요. 하드웨어 바로 위에가 어디예요? 하드웨어와 유틸리티 사이에 있다. 그러니 이해하시나요? 당연하죠. 운영체제가 그래도 끝발있잖아. 가장 깊숙이 들어있는 하드웨어를 바로 관리자로서 역할하는 게 운영체제예요.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관리자가. 그죠? 네. 그러면 해석이 쉽죠? 자, 그게 답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개요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8문제였는데, 이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좀 다시 이렇게 이제 운영체제를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눠요. 자, 그 두 개가 바로 뭐냐? 바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죠? 자, 운영체제는 약자가 뭐죠? OS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어로 제어가 컨트롤이죠. 컨트롤 프로그램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실측 문제.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요. 처리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원래 운영체제는 이 두 개를 다 운영체제라고 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좁은 의미의 운영체제는 이것만 얘기한다. 자, 그러면 관리자 중에서 최고 관리자를 뭐라고 하느냐면 감독관이라고 그러죠. 건설 현장에서 최고 계급 높은 게 뭐예요? 현장 감독이에요. 현장 감독. 이 사람 일 안 해요. 감독 잘해. 안전관리부터 시작해서 사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이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설계 도면대로 우리가 집을 짓나 안 짓나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어 관리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뭐예요? 감독. 영어로 슈퍼바이저라고 그래요. 슈퍼바이저. 감시. 그러면 자, 여러분의 작성한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은 두 가지예요. 일 자체.
일 자체를 관리해야 되고 자료도 관리해야 돼요. 이해돼요? 따로따로 관리해요. 그래서 job 컨트롤, job을 관리해줘요. job 컨트롤 프로그램. 데이터 매니지먼트, MANH, 매니지먼트. 둘 다 관리라는 뜻이긴 한데, 이건 컨트롤이라는 말이 붙었고, 얘는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일단 관리 프로그램이 3개예요. 슈퍼바이저, 그 다음에 job, 그 다음에 데이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감독은 어떻게 보면 인터럽트 이게. 그리고 뭐도 나오죠? 네, 바로 스케줄도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체제가 됐던, 전자계산기 구조가 됐던, 데이터베이스가 됐던 간에 인터럽트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인터럽트. 이해되시죠? 끼어들기, 세치기 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세치기 하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선점이라고 했죠. 선점, 뺏는다. 인터럽트라는 의미는 선점의 의미와 동의어예요. 잘 기억하세요. 뺏고 뺏기는 방법을 운영하는 거예요. 관리자로서. 그렇죠? 잘 뺏어야 되고, 잘 이렇게 선정해야 되고, 이렇게 다시 돌려줘야 되고. 뺏었다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되돌아간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인터럽트는 누군가에 의해서 뺏겼지만 다시 복구, 되돌아간다라는 말이 꼭 있어요. 자,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책에도 보면 이 3-4 페이지 맨 위에 그래서 이 job 스케줄러, job 컨트롤, 그다음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슈퍼바이저. 그다음에 이제 처리 프로그램의 종류가 또 3가지가 있어요. 번역, 언어 번역이 있어요. 언어 번역이다 이게. 좀 전에 번역기 얘기했잖아요. 그죠? 관리자가 아니에요. 번역은. 운영체제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질문할 때 말하는 운영체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언어 번역기가 필요하겠죠.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원래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너 인마 이신수로 짜 인마. 야, 내가 안 쓰고 말지. 아무리 컴퓨터가 계산 빠르고 해도 어떻게 이신수로 짜냐. 그래도 컴퓨터가 좋아서 이신수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들어보셨나요? 모르스부호. 무전 칠 때 모르스부호 알죠? 이진수죠? 길고 짧게는. 자, 태평양 가운데서 조연당했다. SOS를 치잖아요. 그죠? 도도도 스스스 도도도 이렇게.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계속 보내면 이거 조선신보다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해군에서는, 모든 해군에서는 이렇게 모르스부호를 공부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70년대만 해도 아마추어 무선 햄발이 인기 짱이었습니다. 아마추어 무선 햄.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어요.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70년대니까. 근데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던 게 바로 아마추어 무선 햄들이에요. 그 CW라고 그래서 무전 위치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간첩들이 많이 한 거죠. 네. 지금은 사라졌어요. 100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모르스부호가. 해군에서도 안 가르쳐요. 할 이유가 없어. 컴퓨터 통신하면 될 걸 뭐로 모르스부호가 있어. 그 이어서 나온 게 그래서 뭐냐면 저 무전 치는 걸 외우니까 짜증나는 거야. 알파벳을 딱 모르스부호로 외워야 되니까. 마치 장님들 점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짜증나잖아. 근데 키보드가 있잖아, 이게. 키보드 S를 치면, S를 땅 치면, S에 해당되는 모습을 바꿔주는 거잖아. 그걸 내가 외워서 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모습으로 날아가면 되잖아요. 이거 계속 치면 되잖아, 그냥. 편해졌죠. 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구조에서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언어 번역이 바로 이제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역할. 기계어로 짜기가 너무 어려워서 번역을 해주는 제공자, 그 서비스.
두 가지예요. 시스템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위한 서비스. 무식해서 내가 짜야 되는데 도저히 내가 짤 능력이 안 된다. 그런 것까지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이제 유틸리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유용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이 문제.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제가 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프로그램입니다. 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필요한 프로그램 뭘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작업을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죠? 학생들 성적 처리. 그죠? 이거 채점부터 시작해서 평균 내고 뭐 내고 석차 내고 짜증나요. 제가 70년대 80년대 이제 초반에 이제 교직생활 했는데 그때 베이직을 알았던 시절이에요. 유일하게 컴퓨터를 했던 사람이야. 학교에서 전자공학 출신인데. 여선생님한테 인기가 짱이었죠. 성적 처리 제가 다 해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프로그램 짜는 거에다 데이터만 넣으면 총점, 평균, 석차 다 구해지잖아요. 옛날에 누가 했어요? 선생님이 일일이 손으로 했어요. 지금 뭘로 하나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나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이스 프로그램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냥 데이터만 넣으면 돼요. 그럼 총점, 평균, 석차 다 나와. 이해돼요? 좀 까탈스럽긴 하지. 제대로 넣어야 되니까. 뭐 빼먹었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큰일 나죠. 이제 컴퓨터로 해요, 다. 중앙에 있는, 교육부에 있는 중앙의 센트럴라이즈 시스템, 중앙 집중식으로, 분산으로 하려고 하다가, 분산으로 하려면 각 학교에서 운영체제를 관리해야 돼요. 복잡하죠? 중앙 집중식으로 한 거예요. 교육부에 있는 컴퓨터 다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로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해요. 이해되시죠? 통제가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참 편리해지긴 했는데, 오히려 일거리가 더 많아져서 선생님들이. 그것도 일이야 또. 데이터 넣는 것부터. 그죠? 예. 좀 줄어들긴 물론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자, 이해됐나요? 자, 운영체제는 크게 두 개로 되어 있다. 각각 3개씩 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물어보는 운영체제는 뭘 물어본다? 제어 프로그램을 물어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 자, 잠시 쉬었다가 그 2단원에 대한 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